저는 서영입니다. 29살에 이 학교에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죠. 신입 체육교사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체육창고로 용품을 정리하러 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두 여학생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3명의 학생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성민, 혁수, 민지였죠. 이 학교에서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오늘 정말 운 없네, 너희들. 성민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진 좀 찍자. SNS용이야. 예쁘게 좀 울어봐. 혁수가 뒤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키득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카메라 버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지. 셔츠 좀 들춰볼까? 성민의 손이 세연이 어깨에 닿자 세연이는 온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교사로서 당장 들어가서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나대지 마. 민지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우리 못 건드려. 넌 그냥 오늘 운 없는 거야. 세연이와 다윤이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들의 괴롭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악랄했습니다. 성민의 아버지가 시의원 출마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날이 서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문 너머로 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신입 선생님이네. 성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보러 오셨어요? 구경이라도 하시게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제가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제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려는 몸부림 때문이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문을 닫고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로 걸어가는 제 발소리만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신입은 역시 쫄보네. 혁수가 희희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무서워하나 봐. 당연하지. 우리 아빠가 누군데? 성민이 우쭐거리며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우리 아빠 눈치 보는데 신입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세연이와 다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주자. 대신 내일부터 매일 여기 와. 알겠지? 세연이와 다윤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학교에서 이 3명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전 그 문 앞에 섰던 여성의 정체를 말이에요. 그리고 제 주먹이 복도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성민의 손길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모욕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교사였습니다. 학생에게 폭력을 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교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교사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여전히 말수가 적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지우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 선생님, 어제 창고 쪽에서 소란이 있었다던데 아세요? 국어교사 김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 애들이 또 무슨 짓을 했나 봐요.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은 학생이 선생보다 무서워요. 특히 성민이 아버지가 시의원 출마한다고 해서 더 기세등등하던데 건드리지 말아요. 교감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뒤탈 어쩌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든 볼펜이 부러질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어요. 다른 교사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체육관에 들어선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맨 뒤쪽에 성민, 혁수, 민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비웃듯 속삭이고 있었어요. 준비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진 3인방은 계속해서 제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음흉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몸매 좀 봐. 혁수가 성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체육복 입으니까 더 섹시하네. 사진 많이 찍어놔. 나중에 합성해서 올릴 거야. 신입 선생님 참 귀엽지 않아? 민지가 다른 여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휴대폰 카메라 소리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체육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민이 다시 체육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선생님, 성민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희 과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체육 성적이 좀 안 좋아서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어둠 속에서 옷장 깊숙한 곳을 뒤져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MMA 챔피언 벨트가 들어있었어요. 벨트 안쪽에는 윤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본명이었죠. 지금의 서영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바꾼 것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벨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팔뚝에 희미하게 남은 문신 자국을 만져보았어요. 레이저로 지웠지만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강북 최대 조직 칠성파의 행동대장이었어요. 여성으로는 드물게 조직 내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인물이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제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죠.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과거의 제 자신과 현재의 제 자신 사이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수업이 시작되기 전 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성민, 혁수, 민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 성민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멈춰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수업 준비하러 갑니다. 아, 그러시구나. 성민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선생님, 너무 예뻐서 수업에 집중이 안 돼요. 혁수와 민지가 양옆으로 다가오더니 저를 벽 쪽으로 몰아세웠어요. 복도에는 다른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상황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근육 대박인데요. 혁수가 제 어깨를 쓱 건드렸습니다. 좀 보여줘요. 제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10년 전에 제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성민이 이상형이래요. 민지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누나, 한 번만 웃어줘요. 성민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제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들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진짜 예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조용히 성민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를 열어 제가 찍힌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성민, 혁수, 민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성민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성민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요. 성민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이래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때 성민의 손이 제 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제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 맘대로 한다. 성민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마치 맹수 같은 살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교사라는 제 위치를 생각했던 것이죠. 손 치우세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은데요. 성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면 선생님 하루 만에 잘리는 거 아세요? 혁수와 민지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재미있는 놀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성민의 손목을 잡고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민은 제 악력에 놀라 얼굴을 찌푸렸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학생이라고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성민 일행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체육관에 도착한 저는 샌드백 앞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샌드백을 때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제 주먹에서 둔탁한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어요. 이러면 안 됐거든요. 저는 이제 교사였습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성민의 손길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모욕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교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김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영 선생님, 어제 복도에서 성민이한테 뭔가 있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애들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견뎌야 할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진우가 조용히 교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를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진우는 평소에 혼자 다니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진우가 주저하며 말했어요. 어제 창고에서 그때 들어오신 거 맞죠? 저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세연이와 다윤이가 괴롭힘 당하는 거 보신 거 맞죠?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왜 그냥 가신 거예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개입할 수 없었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선생님이신데 왜 개입할 수 없어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학생들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잖아요. 진우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으시네요. 결국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군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실망한 채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 선생님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무언가가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검색창에 여성 조폭, 강북 조직, 윤서 등의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10년 전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칠성파 행동대장 윤서 돌연 실종, 경찰 수사 중. 진우는 그 기사를 클릭했어요.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히 서영 선생님이었어요. 다만 10년이 흘러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눈매와 얼굴형은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조폭이었어?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서는 당시 강북 최대 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장이었고 여성으로는 드물게 조직 내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윤서의 MMA 경력, 조직 내에서의 활동,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종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진우가 무릎을 쳤어요. 창고에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자신을 참으신 거였어. 다음 날 점심시간에 진우는 서영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윤서 맞죠? 저는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조사해봤어요.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만두신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요? 네. 어느 날 제가 지키려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 마음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요. 그럼 왜 가만히 계세요? 진우가 답답해했어요. 선생님이면 그 애들 혼내줄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제가 가장 잘 아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서영의 체육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민, 혁수, 민지는 여전히 맨 뒷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계속 서영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오늘은 체력 측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줄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줄넘기를 시작했어요. 순서가 성민에게 왔을 때 그는 일부러 제 앞에서 우쭐거리며 줄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좀 어때요? 성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몸매 좋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을 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혁수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우리랑 시합해요. 교사는 학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민지가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요? 이때 성민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제 엉덩이를 살짝 만졌습니다. 제 온몸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왔던 분노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수업 끝나고 남으세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셋 다요. 왜요? 성민이 건방지게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보충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체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체육관에는 저와 일진 3인방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체육관 문을 잠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성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별 보충 수업입니다. 제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제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눈빛 같았어요. 선생님, 농담 그만해요. 혁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나갈게요. 안 됩니다. 제가 문을 등지고 서며 말했어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나갈 수 없습니다.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제 손이 번개같이 움직여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그 순간 3인방은 제 움직임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팔굽혀펴기 50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미쳤어요? 성민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해요? 학생이 교사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성민이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민의 손목을 잡고 뒤로 꺾었습니다. 성민은 아픔에 비명을 질렀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이런 기술. 성민이 아파하며 말했어요. 격투기요.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내가 예전에 하던 거죠. 그 순간 체육관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3인방은 저에게서 느껴지는 위협감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지금부터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첫째,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둘째, 선생님들을 우롱하지 마세요. 셋째, 제대로 된 학생이 되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성민이 떨떨거리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선생님이고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3인방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만만하게 봤던 신입 선생님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성민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체육관에서 당한 굴욕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빠, 그 선생님 이상해요. 성민이 떼를 쓰며 말했어요. 우리한테 폭력을 휘둘렀다고요. 성민의 아버지는 시의원 출마를 앞두고 있는 지역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을 듣더니 화가 났어요. 그 선생님이 감히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보네. 성민 아버지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교육청에 전화해서 그 선생님 배경 조사해보라고 해. 이튿날 아침 교무실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교장이 저를 따로 불러 교장실로 갔습니다. 서영 선생님,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성민이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보충 수업이요? 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학생을 때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체력 단련을 시켰을 뿐입니다. 교장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선생님,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아요. 그때 교장실에 전화가 울렸어요. 교육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교장입니다. 네, 뭐라고요? 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윤서영 선생님 신원조회가 나왔다고요? 과거 경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이미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님, 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칠성파라고 아세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윤서가 선생님이신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장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교장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사가 되신 건가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문제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진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밤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서 맞죠? 저는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조사해봤어요.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만두신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보호하려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조직 간 싸움에 휘말릴 뻔한 아이였죠.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어요. 진우는 숨죽여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났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체육교육을 전공했고 교사가 되었어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럼 지금 어떠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요.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그날 오후 성민의 아버지는 직접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교장실에는 교장, 교감, 그리고 여러 교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민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조폭 출신을 교사로 채용했다고요? 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것도 저희가 방금 알게 된 사실입니다. 채용 과정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모르고 채용했든 알고 채용했든 상관없습니다. 성민 아버지가 주먹을 책상에 내리쳤어요. 당장 해고하세요. 교무실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교사들은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영 선생님,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체육교구들을 상자에 넣고 개인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차분했어요. 한편 진우는 급히 다른 학생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어요. 서영 선생님이 학교를 떠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정말이야? 세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이 조폭이었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 우리를 지켜주려 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다윤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진우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혼자 체육관에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샌드백 앞에 서서 한 번 더 주먹을 날렸어요. 이때 체육관 문이 열리고 성민, 혁수, 민지가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잘 가세요. 성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길 줄 알았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너희들이 이긴 게 아니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내가 진 거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혁수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는 아직 진짜 어른을 만나본 적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민지가 어리둥절하게 말했어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진짜 어른이 누구인지 말이야. 성민은 마지막으로 저를 조롱하고 싶었어요. 조폭 출신이 교사라니 정말 웃기죠. 애초에 우리랑 급이 다른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고 체육관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서영 선생님의 과거는 언급하지 않고 그녀가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만 썼습니다. 우리 학교에 진짜 어른이 한 명 있었는데 곧 떠날 예정입니다. 이 선생님을 지키고 싶은 학생들은 내일 아침 교문 앞으로 와주세요.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 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손에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진짜 어른을 지켜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진우가 나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창고에서 친구들 구해주러 온 거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세연이와 다윤이도 앞으로 나왔어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날 들어오셨을 때 저희는 희망을 봤어요. 세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록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지만요. 하지만 어제는 달랐어요. 다윤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그 애들을 혼내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제 과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나와준 것일까요? 너희들 내 과거를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진우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선생님이 누구인지예요. 이 학교에서 진짜 어른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다른 학생이 외쳤어요. 바로 그때 교장과 성민의 아버지가 학교 정문으로 나왔어요. 학생들의 시위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동이냐? 성민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 같습니다. 교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때 교육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도착했어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영 선생님이시죠? 조사관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과거 경력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조폭 조직에 가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난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럼 왜 그만두셨나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폭력이 아닌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과거 10년간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사 자격에도 문제 없고요. 성민 아버지가 발끈했어요. 그래도 조폭 출신을 교사로 둘 순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민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만해요. 성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잘못한 건 저예요. 뭔 소리냐? 성민 아버지가 당황했어요. 성민은 저에게 다가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혁수와 민지도 뒤따라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눈에도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조사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더니 교장에게 말했어요. 교단 복귀를 승인합니다. 다만 학생 지도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해가 지는 운동장에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운동장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선생님 무서운 사람이었죠? 진우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래서 절대 안 지는 법을 알지.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싸울 거야. 어떤 방법이요? 사랑으로. 제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니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그 낡은 MMA 벨트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묻어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벨트 위에 메모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내가 지키는 건 이제 아이들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학교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내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짜 교사가 된 것이죠. 다음 날부터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민, 혁수, 민지는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했고 다른 학생들도 저를 진정한 어른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학생들을 위한 힘으로 승화시켜 나갔어요. 진짜 강함이란 폭력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승리였어요.